그럼 교과 전형을 축소를 하는데 학종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됐으니까 학종하고 정시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논술이 늘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시가 40%가 안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가 있고 의대는 어떻게 할 거야? 의대 치대는 어떻게 할 거야? 9등급제제가 5등급제 됐는데 의대가 지금 6개월이 얼마예요? 교과 전형일 때 1.3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5등급 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1.3등급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2% 정도의 학생 중에서 선발했다는 얘기예요. 2%면 사실은 뭐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서 수능 체제로 좀 걸러내고 면접하게 되면 3,000명 걸러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올해는 대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까지,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융합 선택을 넣고 진로 선택까지 다 넣으면 3%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융합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빼고 일반 선택까지만 하면 6%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6%가 되면 24,000명이 된다고요. 3배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아무리 수능 체제를 강하게 걸어도 의대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태에서 학생부 기재 방안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하는데 여기다가 수능까지 줄여버리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대입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수능 비율과 수능 시스템은 유지를 시키자. 그래야지 혼란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면서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2022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2009, 2015, 6년 단위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8의 교육과정은 또 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해보면서 또 고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나 수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수능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고 했는데 역행됐다.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고 그게 일부들의 선동에 세뇌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럼 어쨌든 이번 2022 교육과정 이번 바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가 되게 준다고 보면 힘들다. 40%. 네. 그냥 40%가 유지가 되는데 관건은 의대, 치대, 약대가 교과 전형이 많았는데 이 교과 전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의치학에서는 수능 전형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최상위권에서는 수능 전형이 늘어났는데 상위권에서 수시 전형, 학종 전형, 고교 학점제가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상위권이 고교 학점제를 캐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요. 의대, 치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하는데 연대, 고대, 성대를 가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에서 학종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 하에서도 다양하게 최저를 뭐 강하게 건다든지 아니면 정시에다가 교과 요소를 좀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늘어난다의 부분은 수시의 최저 학력에서도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시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강하게 걸린다. 그러면 수시가 늘어나도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의대 쪽에서 심심치 않게 세계 1등급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만약에 통사, 통과, 현행 체제로만 되고 과학이 심화과학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냥 국영수 세계 1등급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럼 국영수 세계 1등급으로 해서 의대를 종합전형을 하든 교과전형을 하든 하면 그게 수시이냐? 반정시다.